1월 3일 금요일 오후 8시 줌 강의를 맡은 나길원 강사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첫 강의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작년에 강의를 한 15번 정도 금요일 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처음 뵙는 분들 계실 수 있죠. 이번 행사 때 또 많은 분들이 참여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신년 초고 해서 제목도 그렇게 달았습니다. 을사년 신년의 덕담 겸 2025년을 좀 성공적으로 시작해보자 해서 성공 전략에 대한 강의를 첫 번째 기초 강의로 한번 하겠습니다. 기존에 제가 했던 내용들이 블록체인에 관련된 기초 내용이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제가 오랫동안 강의했던 강의들을 좀 압축해서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30년 정도 되는데 이런 대중 강의는 아니고 거의 리더십 트레이닝이라고 그래요. 직장인들 직무 능력 또는 자영업자라고 그러죠. 소상공 컨설팅을 하면서 업무 능력 개발, 협동조합, 사회적 경제 또는 시니어들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 고용 창출 이런 관련돼서 트레이닝을 훈련이라고 하나요? 이런 분야의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담당하는 게 뭐냐면 능력 개발이라고 하는 걸 좀 하게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한마디로 딱 압축하면 자기 개발 또는 사회적으로는 뭐 성공학 이런 표현을 쓰는데 한 30년 가까이 일하다 보니까 조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새 첫 강의고 해서 기존의 강의와는 좀 다르겠지만 포맷이 다르겠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트레이닝 할 때 사용하던 내용인데 조금 압축해서 핵심적인 부분만 먼저 다루고 그래서 강의 스케줄도 소개를 드리면 제 강의 계획은 이렇습니다. 우선 이런 자기계발 원리를 제가 자기계발 원리를 1회에서 한 5회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했는데 별 반응이 없고 도움 안 된다 뭐 이렇게 되면 중지해야죠. 그런데 괜찮다 그러면 제가 계획한 강의들을 진행하기로 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했던 것처럼 올해도 마찬가지로 주 대상이 처음 접하는 분들, 블록체인이 아주 생소한 분들, 주로 저는 연세가 있으신 연식이라고 제가 표현하는데 연식이 6학년, 7학년, 8학년, 9학년. 저는 이제 시니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시니어 왕초보 대상으로 기초적인 블록체인, 기본적인 거, 그리고 우리 플랫폼에 관한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 사용법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을 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제가 오랫동안 했던 능력 개발 교육과 그리고 블록체인에 관련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주로 다루고 전문적인 내용들은 전문 강사들이 많으시죠. 그분들 내용을 들으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자기계발과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계발 관한 이야기. 제 강의를 계속 들었던 분들이 계신다면은, 포맷이 바뀌었나? 이럴 수 있는데, 연초라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제가 해왔던 강의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공지사항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잠깐 체크해 봤어요. 뭘 체크했냐면, 웨비나의 채팅창을 봐왔어요. 쭉. 지금 굉장히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채팅창을 보면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일부 몇 분이 그러셨는데 그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주세요. 아이디를 줌에 참여할 때 아이디를 정확하게 써주셔야 돼요. 정확하게 아이디. 무슨 얘기냐면 이거 통계내는 분이 통계를 내잖아요. 여러분들이 들어와서 입장했을 때 통계를 내가지고 캐시를 지급하는데 아이디인지 이름인지 인사말인지 구분이 안 된대요. 그러면 빼버려요. 우리 본사 직원이 하는 게 아니고 외주 업체에서 이 줌 회사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직원들이 하니까 그냥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아이디만 쓰세요. 아이디만. 자, 아이디가 홍길동이다. 홍길동만 한 줄 딱 쓰세요. 그런데 만약에 인사말을 하고 싶으면 다음 줄에다 뭘 써요? 뭐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아이디가 예를 들어 KYC라고 할게요. 그러면 자기 이름이 홍길동이야. 아이디가 홍길동 KYC 이렇게 쓰면 여러분 캐시 지급이 안 돼요. 왜? 아니 어떤 직원이 이게 이름이냐 아이디냐 그거 찾아볼 수도 없잖아. 여러분 앱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요? 불합격.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니, 나는 열심히 강의 들었는데 왜 캐시 안 주는 거야? 이런데, 예, 그런데 올해는 말입니다. 여러분, 회원님들이 요거 정확하게 아이디만 쓴다. 인사말은 따로 다른 칸에 쓴다. 다음 줄에 쓴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이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까지요. 작년 통계 보니까 한 1000명 들어오잖아요. 한 300명 정도만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들어왔는데 왜 나한테 캐시 안 주는 거야? 캐시 안 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민원이라고 그러잖아. 그런 걸 올리시는데 실수하셔서 그래요. 오늘부터 이거 제대로 하시면 됩니다. 혹시 그렇게 쓰신 분이 제가 한 몇 분 발견을 했는데요. 다시 쓰세요. 뭐? 아이디만 다시 쓰세요. 자, 아이디가 KYC면 KYC만 쓰라 이 말이에요. 아이디만. 지금 쓰셔도 됩니다. 지금 올리세요. 아이디만 따로. 네. 이 인사말은 별도로 쓴다. 되셨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캐시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받으시도록 하는데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 두 번째. 뭐예요? 50분 저희 강의하는데 50분 하잖아요. 적어도 45분 이상은 들어야 체크한대요. 그런데 어떤 분들이 한 30분 듣다가 나갔어. 그러면 시간 미달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줌 강의 시간들이 오전 10시에서 11시, 오후 8시에서 9시 있는데 시간이나 강사는 바뀔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본사에서 공지를 하고 저희 또 강의하는 강사님들이 아마 계속 공지를 해드리니까 잘 참고하셔가지고 오해가 없으셨으면 합니다. 지난 연말하고 연초에 행사들이 있고 또 이렇게 시간들이 안 맞아갖고 일부러 줌 강의가 안 맞았던 분들이 있으셨는데 피치 못할 사정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 그 양해 구하고요. 앞으로는 강의하는 뭐 저희나 또는 본사에서 그 강의 시간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걸 준비해놨다가 강사가 혹시 강의를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잖아요. 하다 보면. 그럴 때는 본사에서 준비한 그런 자료들을 여러분 필요한 자료들을 이렇게 제공하기로 합니다. 자, 공지사항입니다. 네, 공지사항 중에서 여러분들이 강의는 전문 강사들이 쭉 하는데 플랫폼 이용에 관해서 저는 강의를 하고 또 전문 강사님들이 비전이나 소식도 이렇게 많은 강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이 강의는 매주 편성을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예를 들면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강의했죠. 그럼 다음 주 강의를 이제는 미리 공지해 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강의 들으시면서 약간 지난해 하다 보면 여러분 시행착오 있지 않습니까? 개선하면 되는 거예요. 저도 강의하다가 지난번 강의 때 뭐 했습니까? 저는 공유해놨다고 생각했는데 이 버튼을 딱 확인 안 했더니 얼마 동안 뭐 했어요? 공유 화면이 안 나와가지고 저희 멤버들이 와서 공유하면 안 나온다고 빨리 알려줬는데 그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빨리 고치면 돼요. 주 단위로 미리 공지해 주니 이제 올해부터는 좀 더 많이 개선돼서 이 강의를 강사마다 전문적인 내용들이 있고 여러분이 활용할 수 있는 내용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또 이 줌 웨비나를 강사분들 중에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강사님들이 매일매일 오전이나 오후에 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가 그런 강의를 하나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준비되면 공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그냥 기초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다 보니까 일주일 지나면 또 새로운 사람 듣고 일주일 지나면 이렇게 해서 진도를 못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기초 member들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상담도 하고 또 설명도 하고 이런 걸 할 때 좀 기술적인 부분도 가르쳐 드리고 싶은데 요 짧은 시간 안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일날 이런 강의를 또 하는 시간이 만들어졌을 때 여러분에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업데이트 공지가 있죠. 중요하니까 요거는 그대로 한번 여러분에게 읽어 드려 보겠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내용을 보시면은 글로벌 표준 NFT P2E 게임 플랫폼 메타페스티스트입니다. 저도 이거 발음할 때마다 있죠. 많이 틀려요. 메타페스티스트. 콩글리시로 발음하는 거예요. 자, 메타페스티스트의 업데이트가 뭐냐? 이번에 하는 거는 회원님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서 업데이트를 점검합니다. 점검 시간이 언제냐? 한국 시간으로 1월 3일
PM이니까 오후죠. 12시. 자정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제 강의 끝나고 이제 12시 되면 회사가 뭐예요? 업데이트 들어가니까 혹시라도 이 시간에 밤에 뭐 이렇게 뭘 하시려고 했던 분은 오늘만 쉬시면 돼. 언제 끝나느냐? 1월 4일 AM 2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새벽 2시에 끝나니까 밤중에 업데이트 하니까 활동하는 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점검 내용은 서비스 안정 및 작업, 안정화 작업 및 신규 정책 기능 적용. 이때 안 되는 게 뭐예요? 당연히 홈페이지 접속 안 되고 게임이 안 되죠. 밤중에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활동에는 큰 지장은 없지만 혹시라도 밤에 올빼미족 같은 분들은 밤에 뭐 하시잖아. 뭐 하면 돼요? 오늘 밤만 쉰다. 오늘 밤만 쉬면 돼요. 업데이트. 자, 업데이트 되는 내용이 뭐냐? 첫 번째, NFT 출금 수수료가 변경이 됩니다. 기존에 990 메테프 F 토큰 말하는 거죠. 이것이 2000 메테프, 2000 F 토큰으로 상향된다. 지금 많은 것들이 지금 바뀌었잖아요. 트론 기본 수수료가, 여러분 가스비라고 보통 그러는데 올랐어요. 엄청나게. 더블로 막 올랐죠. 엄청나게. 그 반영이 해야 되는 거죠. 또 소합 정책 변경 및 기능이 재개된다. 소합이라는 말을 아마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나중에 따로 들으시도록 하고 바꾼다는 거죠. 교환하는 거. 소합 정책 변경 및 기능을 재개한다. 토큰하고 캐시를 뭐 하는 거예요? 바꾸는 거. 토큰이 우리 뭐 있어요? F 토큰, 또 S 토큰도 있고, 토큰, 트론도 있겠죠, 트론. 이런 것들이 전부 뭘로? 캐시로 전환되거나, 또 캐시를 뭘로? 토큰으로 전환하거나, 바꾸는 거, 수합. 이게 시작됩니다. 그동안 좀 답답했겠지만, 이제 요번에 업데이트 되고 나면 재개됩니다. 세 번째, USDT 출금 정책의 수수료가 300 TRX 트론이죠. 300이 아니다. 큰일 나죠. 그래서 30. 잘못 읽었어요. 30 트론. 자, 그리고 네 번째, 메타 S. S 토큰을 말합니다. 메타S 토큰 출금 기능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볼까요? 보유한 메테스 토큰이 출금이 된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갑에서 밖으로 이동할 수 있어. 거래소로 출금하잖아요. 출금이 된다. 출금 시 수수료는 250 메테스 토큰이 250. 자, 이건 알아서 여러분이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자,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 S 토큰도 바깥으로 출금이 가능해졌다. 업데이트가 나올 때마다 공지가 되니 요거 잘 보셔가지고 이 시간에 왜 접속이 안 되냐 이러지 마시고, 또 하나 뭐가 이렇게 바뀌었어 이러지 마시고, 회사는 계속 발전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추는 거죠. 현재 수수료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현실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점검 시간은 빨라질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 약간의 시간이 이렇게 변동되는 것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공지사항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다음 이야기를 한마디 하면, 올해는 회원님 모두 있죠? 이러시기 바랍니다. 만사 형통하시고 하는 일마다 다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년 이야기는 뭐 여러분 인터넷에서도 많이 보고 하니까 그냥 요 단어만 볼게요. 이게 우리 역사에는 뭐 이런 사건들이 좀 있었더라고요. 이 얘기는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2025년 을사년은 푸른 뱀의 해다. 푸른 뱀. 을사년이. 자, 이 푸른 뱀은 60간지에서 42번째에 해당하는데, 이 푸른 뱀은 동양에서 뭐 어쩌고 생명력과 성장을 상징한다. 뭐 좋은 뜻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오늘 제 메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저는 이런 교육들을 오랫동안 했는데, 저는 여러분이 아는 방송 강사는 아니에요. 강사로서 이런 대중 강의하고 이런 것은 저하고 조금 안 맞아요. 저는 실무훈련, 능력개발, 업무 능력 개선 이런 것들 트레이닝하고 조련하고 프로그램 만들고 기획하고 전략을 세우고 조직을 키우도록 하고 이런 업무들을 거의 30년간 해왔어요. 주로 컨설팅이라고 부르는 업무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좀 할 기회가 많았어요. 자기개발이라는 분야에. 그래서 지금까지 만났던 많은 자기개발의 위대한 학자들, 멘토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몇 분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연초에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꿈, 목표, 시간, 그리고
기록, 요 네 가지 테마에 맞춰서 설명드립니다. 등장인물이 나폴레온 힐, 모리슨 스웨트 마든 박사, 브라이언 트레이시, 잭 캔필드 요런 네 분인데 다음 주에 또 다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다음 주에 제가 등장시키고 이번 주에는 네 분만 만나죠. 자, 꿈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아마 이 이야기 할 때마다 제가 떠오르는 한 인물이 있는데 이 말을 자주 쓰셨죠. 꿈과 생각의 크기를, 사이즈를 제한하지 말라. 강한철 회장님 말씀이시죠. 꿈, 생각의 사이즈를 한정 짓지 말라는 거예요. 충분히 여러분이나 제가 꿈꿔도 되는 플랫폼을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강의를 하기 전에 이 얘기만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한 줄만. 이 이야기를 하신 강한철 회장님이 어떤 분이냐? 회사명 정도는 얘기해야 되겠네요. 메타프 그룹을 설립했다. 메타프 그룹은 발음할 때 메타프 이렇게 발음하거나 메타프 그룹 이렇게 발음해야 되는데 한국식 발음은 어떻게 하죠? 메타F 그룹. 그러나 외국인은 그렇게 읽지는 않습니다. 메타프 그룹. 자, 메테브 그룹의 설립자고 메테브 그룹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본사가 베트남에 있고 한국 지사. 그리고 이번에 어디가 뚜껑이 열렸어요? 오픈됐습니까? 필리핀. 그리고 지금 미국 지사. 자, 이렇게 전 세계 게임을 하는 게임을 하는 회원국은 한 80여 개국이지만 오프라인의 지사망은 이렇게 이제 설립돼서 회장님이 올해 상반기에는 주로 어디에서 엄청난 역사를 만드나요? 필리핀이죠. 그래서 메타베 그룹의 설립자고 이러한 플랫폼 개발자이죠. 게임 관련 분야에서 한 30년 경험을 갖고 있어서 실제적으로 이 분야에 우리 표현입니다. 제 개인 표현인데 고수의 어느 고수냐? 진짜 고수, 찐 고수인데 초고수죠. 실적 확실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얘기지만 돈도 크게 만져본 사람이 돈을 만지죠. 이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 돈도 어때요? 벌어본 사람이 벌어요. 돈도 10억 벌어본 사람 10억도 벌고요. 100억 벌어본 사람 100억 벌고 1000억 조 단위 돈을 만져본 사람은 또 어때요? 그 쉽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런 돈을 만져본 분이시잖아요. 실적이 있습니다. 경험치로 이야기하죠. 블록체인의 분야에서도 블록체인도요. 직접 배워가지고 책에서부터 공부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전문가죠. 거래소를 운영합니다. 그것도 그냥 국내 거래소가 아니에요. 글로벌 국제거래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조직을 30만, 50만 명을 조직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경험치. 그리고 만들어 놓은 게 뭐예요? 세계 최초, 세계 최고의 플랫폼이죠. 뒤에 또 한 줄 설명하겠지만 이게요. 이번 언제였습니까? 엊그제였던 것 같은데 12월 26일 행사 때 여러분 다 오셨죠? 행사에 오신 분들이시죠? 보셨잖아요. 어마무시하게. 행사에 3만 명 초대하는데 4만 5천 명이 왔대요. 엄청난 거죠. 여러분, 킨텍스 역사상 최고의 기네스북에 올라갈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이 회사가, 이 플랫폼이 이렇구나 알게 됐죠. 그 역사가 바뀐 거죠, 지금. 자, 이런 일을 하신 분이라서 이제 올해는 필리핀 접수합니다. 이런 표현이 이제 방송 용어는 아니에요. 제가 나중에 이거 바꿔야 되겠네. 세계 최초로 STO 배당을 실현해서 지금도 이번 달이 아니라 지난달 배당이 이번 달에 벌써 나온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최고 수혜자가 되고 있죠. 세계 최초로요. 이 플랫폼이 4차 산업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이고요. 이건 제가 개인적인 의견도 되지만 언젠가 강한철 회장 강의에서 제가 이걸 들었던 얘기입니다. 전 좋은 플랫폼을 만들겠다. 저는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이요. 플랫폼 이름이 뭐라고요? 플랫폼 이름이 메타페스티스트.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이 전 좋은 플랫폼이라고 감히 확신합니다. 그런 거 아닌가는 여러분이 같이 지켜보면 되죠. 자, 이제 오늘 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만날 인물이 여러분도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폴레온 힐 박사예요. 저는 제가 20대에 이런 자기계발서적을 처음 읽었을 때 이분 책을 읽고 뚜껑이 열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40년 이상
2년이 닿았는데 이와 관련된 책을 제가 몇 권 출판하기도 했습니다만 이 책은 나폴레옹 힐 박사의 1937년도에 나왔던 Think and Grow Rich가 제가 첫 번째 읽었던 책인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제목이요. 나의 꿈, 나의 인생 이 책으로 번역됐고 여러분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이분의 명언 몇 가지만 읽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쭉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기다리지 마라. 아주 적절한 때란 없다. 절대 없다. 그냥 당신이 있는 그곳에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시작해라. 그러면 당신이 나아가는 길이 더 나은 것들로 계속 발견하게 될 것이다. 자, 목표란 기한이 정해진 꿈과 같은 것이다. 포기하는 사람은 절대 승리할 수 없고 승리하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있는 한계란 우리가 스스로 정해 놓은 한계밖에 없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당신은 할 수 있다. 기회란 종종 불행이나 일시적인 실패의 모습으로 변장해서 오기도 한다. 내 삶에서 주어졌던 모든 역경에 대해서 감사한다. 왜냐하면 그런 역경이 없었다면 절대로 배울 수 없었던 관용, 연민, 자제력, 인내 등 다양한 덕목들을 배웠기 때문이다. 뭐에서 배웠다고요? 역경에서 배웠다.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항상 승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당신이 어디로 갈지를 결정하고 어떻게 그곳에 갈지를 생각하라. 그 후에 당신이 있는 그곳으로 그냥 걸어나가면 된다. 성공이 당신을 찾아올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아니면 성공이 숨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설 것이냐. 만약에 당신 자신과 당신이 하고 있는 것과 당신이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강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떤 역경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자, 이런 말 중에서요, 제가 가장 오랫동안 써왔던 말이 이 말인데, 나폴레옹 힐 명언을 챗 GPT한테요, 이거 한번 정리해봐 했더니 이렇게 정리해 준 거예요.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행동이야말로 진정한 지능의 척도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방황하지 말라. 다른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자신이 가장 빠르게 성공하는 길이다. 최고로 성공하는 길이다. 마음이 상상하고 믿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이 말을요, 제가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 실천하는 믿음이라는 뜻인데 사례를 하나 들려주려고 합니다. 나폴레옹 힐 박사가 젊은 시절이죠. 둘째 아들이 태어났어요. 이름이 블레어인데 이 이야기는 여러분이 유튜브에 들어가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어요. 제가 유튜브 채널 주소를 캡처해가지고 올려놨는데 나중에 제가 영상을 이거 강의 끝나고 나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저희 WC 아카데미에. 그럼 거기에 캡처 주소를 달아드릴 테니까 들어가서 길어요. 한 20분짜리니까 그거 보시도록 하고 저는 압축할게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태어났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뭐냐면 청각장애로 태어났어요. 그냥 청각장애가 아니에요. 여기 사진은 뭐 다른 사례이지만 이렇게 이런 거예요. 귀가 없어요. 태어났는데 아이가 귀가 없다고. 귀가 블레어란 아이가 태어났는데 둘째 아들이 귀가 없이 태어났다니까. 귀가 안 달렸어. 의사가 두 명의 의사가 시무룩해 갖고 있다가 이제 젊은 나폴레옹 힐을 보고 이래요. 어깨에다 손을 딱 얹더니 힐씨, 세상을 살다 보면 말이야 누구나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눈앞에 닥치게 마련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런 상황이 닥쳤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그렇게 꺼냈어요. 준비하라는 거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을 거니까. 그래서 얘기를 했잖아요. 뭐라고? 당신 아들이 태어났는데 좀 다른 아이와 다르다. 귀가 없다. 장애인이다. 그런데 나폴레옹 힐은요, 이 아이를 직접 보기 전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직접 만나서 4년을 키우는 동안에 하루 4시간 동안 블레어를 자꾸 쏟아붓고 거기다 뭔가를 했어요. 내 아들은 정상적인 사람으로 살아갈 거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귀가 없는 장애인인데 자기 아들이 정상인이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자꾸 말려, 이제. 자기 부인도 말리고, 동생도 말리고, 가족도 말립니다. 이제 포기해라. 18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런데요, 좀 지나니까 아이가 전축을 이렇게 켜놨는데 글로 돌아보는 거야. 뭔가 소리에 반응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때 축음기를 이용해서 소리를 계속 듣게 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축음기 내용이 할 수 있다, 뭐 잘 될 거, 이런 거예요. 그런 내용들인데, 이때 축음기는 누가 만들었어요? 에디슨이 만들었죠, 에디슨하고는 친구 관계입니다.
근데 보통 사람의 청력의 65%가 회복되었어요. 기적처럼. 계속 이렇게. 그래서 일반 장애인 학교를 들어간 게 아니고요. 일반 초등학교 들어가고요. 일반 고등학교 들어가고요. 일반 대학을 진학합니다. 대학교 3학년 때 보청기 회사에서 이 소식을 듣고 찾아왔어요. 특이한 사례거든요. 귀가 없이 태어났는데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보니까 자기들이 도와줄 수 있겠다 해서 특별한 청각 보조 장치를 개발해 줍니다. 보청기 회사에서. 그래서 부족했던 35% 청력을 보충해 줬어요. 청력.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는 65%밖에 못 쓰고 있었는데 35%더 하니까 오늘 100% 청력을 회복했어요. 대학교 3학년 때 이 보청기 특수한 장치를 이용해서 정상이처럼 듣게 됐습니다. 자, 이거는 의학적으로 기적적인 사례라서 연구된 사례입니다. 자, 이거 제가 검색했더니 이 블레어 힐이 대학교 3학년 때 사용했던 특별한 보청기가 어쿠스티콘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거 검색을 했어요. 진짜 그런가? 꿈에는 이야기인가? 했더니 이게 나오더라고요. 미국의 발명가 누가 만들어냈고 이거는 그 당시에 아주 획기적인 보청기로 상당히 많이 이렇게 발매됐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 장애인으로 태어났던 블레어 둘째 아들은요. 굉장히 성공적인 기업가가 되고 훌륭한 시민으로서 살아갑니다. 자, 이런 선천적인 장애를 나폴레옹은요, 바꿔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실패를 우리가 이런 말 쓰잖아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이 말은 누가 했어요? 발명왕 에디슨이 한 거죠. 에디슨이 이 말을 할 때 뜻이 뭐였어요? 도전을 하다가 실패하더라도 계속 경험 삼아서 도전하면 성공한다는 그런 뜻으로 쓴 거죠. 이 말은. 자, 그런데 이 말을 현대시대에 실현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을 5127번 만에 뭔가를 해낸 분이 계세요. 영국의 잡스라고 불리는 스티브 잡스라고 불리는 누구예요? 제임스 다이슨이죠. 5126전 5127기 7008기 할 때 뭘 만들어냈어요? 이렇게 해서 이분이 바로 이거 만들었잖아요. 뭐예요? 진공 청소기. 다이슨 하면 여러분들 세계 최고의 브랜드죠. 이 분야에. 이분이 이렇게 말하죠.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첫 번째 실패에서 다음 실패로 계속 나갈 수 있는 능력이다. 첫 번째 실패에서 다음 실패로 계속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계속 실패하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제가 지금 그 책을 갖고 있는데 다이슨, 그죠? 계속해서 실패하라. 그것이 성공에 이르는 길이다. 이런 얘기 뒤에 한 절 읽어드릴게요. 시간은 짧지만. 필자는 진공청소기를 시장에 내놓기까지 5년 동안 무려 5127개의 모형을 만들었고 수없이 욕하고 벽에 머리를 찢으며 행복감과 실망감 사이를 롤러코스터 타듯 왕복했다. 최종 제품 이전에 모두 오류를 한다면 5126개 모형은 실수로 볼 수 있다. 필자가 15번째 모형을 만들었을 때 셋째 아이가 샘이 태어났다. 2627번째 모형을 만들었을 때쯤 아내 디어드라와 나는 정말로 동전 한 입 아껴야 했다. 3727번째 모형을 만들었을 때 디어드라가 생업을 위해서 미술을 가르쳐야 했다. 힘든 시절이었지만 나는 결코 그 시절을 바꾸지 않을 것이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으면 발전도 없다. 이렇게 해서요. 결국 세계 최고의 제품을 만들잖아요. 강한철 회장님을 만난 것은 작년 그러면 5월달 8개월 되나 이제? 7, 8개월밖에 안 되는데 줌에서 먼저 봤고 그리고 실제 이제 만나서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서 한 3, 4개월 동안 줌 미팅이나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일 이야기하는 과정을 들어보니까 진짜 우여곡절을 진짜 많이 겪고 이 일을 해온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뿅 하고 이게 완성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는 메타페스티스트의 그 말이 있잖아요. 말이 이게 한 번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몇 번째 만들었다가 실패하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다시 만들고. 엔지니어 팀도 한 번, 두 번, 세 번째 물갈이 해갖고 지금 만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서버 지금 이제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하죠. 계속 버거 잡아가지고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그냥 보는 사람들은 왜 이거 아직도 안 돼 이러지만 계속 뭐 하고요.
실패하는 것도 뭐예요? 발전시키고 있는 과정을 겪고 있는 거죠. 이제는 실패에 대한 시각을 바꾸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면 호기심은 성공의 외할머니다.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재가 이거예요. 잠시 쉬어가는 김에. 자, 실패에 대한 시각을 많이 바꿔야 되는데 지금은요, 구글은 어떻게 합니까? 세계 최고의 IT 기업은요, 실패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보너스 줍니다. 실패했다고 보너스 줘요. 3M과 슈퍼셀도 실패한 사람들에게 파티 열어주고요. 혼다도 정기적으로 실패왕을 선발하고요. 핀란드에서는 매년 10월 13일 교수와 학생 벤처 사학과들이 모여갖고 실패의 날을 축하합니다. 이제는 실패를 더 이상 실패로 보지 않는 거죠. 실패는 성공의 필수 과정이다. 여러분이나 제가 뭘 하다가 좀 강의 이런 게 처음에 하시는 강사님도 그렇고 뽀벅거리고 기계 잘못 만져갖고 뭐 안 나와. 그러면 여러분들 막 비난하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왜? 그 과정을 겪어가지고 성공하는 거잖아요.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면 아버지는 누구냐? 어떤 분이 인내라고 썼고 어떤 분은 자유라고 썼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어머니는 알겠는데. 자, 실패하지 않는 게 최고의 실패다. 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같은 미국의 명문 대학에 입학 면접 시험을 올 때 이게 반드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렇게 물어본대요. 입학 전형 시험에 면접을 볼 때 이 질문을 한대요. 학생은 무언가 실패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무엇인가를 실패해본 경험이 있습니까? 이걸 질문하는 거예요. 성공해봤는가 묻지 않고요. 실패해봤는가를 묻는다니까요. 이 질문은요, 단순히 실패 경험을 듣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원자가 인성, 문제 해결 능력, 실패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성장했는지 평가하려고 이 명문대에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거, 이거 다른 거예요. 실패를 해보지 않았다면 성공도 거시기하죠. 예시 답변이에요. 이런 질문을 했대요. 실패해본 경험 있습니까? 면접관이 물었어. 지금 대학교, 하버드 대학 앞에 모였어. 스탠포드 대학 이런 명문대에서. 그러면 이렇게 답하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요, 무슨 프로젝트 하나 맡았는데 리더서 혼자 하려고 하다 보니까 소통도 팀원들하고 안 됐고 마감 기간을 못 지켜 갖고 실패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뭘 깨달았냐면 팀워크가 중요하고요.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고요. 깨달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 이후에는 역할을 분담하고요. 모두 의견을 존중하는 이런 협업을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오케이? 이게 통과예요. 솔직하게 자신 있게 실패를 이야기하고 어떻게 해결했는가를 답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을 제가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스라엘을 그 이야기한 책이 있는데 창업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창업에 실패한 창업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첫 번째 창업할 때보다 더 많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과 자금을 대줍니다. 일단 실패를 하잖아요. 점수를 더 줍니다. 은행에 대출하러 가잖아요. 벤처기업가가 은행에 대출을 가서 우리는 뭘 물어보는지 압니까? 담보 있어요? 담보 제시하세요. 이거 물어요. 담보 없으면 안 됩니다. 이래. 이스라엘 은행에서 뭘 묻는, 첫 번째는 군대 나왔는가 묻고요. 두 번째가 이겁니다. 뭐 실패해 봤습니까? 물어봐. 뭘 실패해 봤는가를 물어요. 그래서 이것도 실패하고 저것도 실패하고 이렇게 실패를 여러 번 했잖아요. 오케이, 통과, 대출, 승인 이렇게 됩니다. 실패하고 나서 대출 받으러 가잖아요. 실패 이전보다 20%더 추가 지원도 해줍니다. 사회적 인식이 실패를 한 창업자를 비난하거나 소외시키는 왕따시키지 않고요. 격려를 합니다. 잘했어. 오케이. 야, 자꾸 실패하면 성공하는 거야. 이렇게 해줍니다. 이게 저는 이런 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문화를 뭐라고 부르냐?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를 바브카라고 합니다. 이 덕분에 인구는 860만 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가 나스닥 상장 기업이 세계 세 번째로 많고요. 벤처기업 창업률이 세계 1위라고 합니다. 실패해도 좋으니까 야, 계속 도전해. 이런 문화가 메타페스티스트에서 지금 새로운 프로젝트를 가지고 대한민국에 제가 제일 많이 사람들에게 듣는 게 뭔지 압니까? 야, 그거 무슨 게임인데 그거 뭐 사행성 거시기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 저는요 그거 노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아마 밖에 나가면 그런 말 많이 들을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했고 남들이 도전하지 않는 일을 해서 굉장한 일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여러분 뻔한 거 해가지고 뭐 큰 거 만들겠어요? 세계적인 기업이 되겠습니까? 예? 좀 그런 얘기 듣는 거 그런 거 너무 이렇게 연연하면 안 되겠죠.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한계를 극복하고 성공하라. 이런 문화 장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요, 이쪽 동네에서는 실패해서 뭐 이렇게 대출 받았잖아요. 실패하면 안 갚아도 돼요, 실패해서. 왜? 인정을 해주니까. 다음에 더 많이 대출해줘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소개하는 멘토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멘토 중에 한 분인데, 오리슨 스웨트 마든 박사예요. 자, 이분은 이 낡은 책이 하나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책인데, 이 책을 출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 책을. 자, 이분은 1848년에서 1924년까지 생물 기간이에요. 저 미국의 UMFC에서 태어났는데, 어려서 조실부모하고 많이 듣던 스토리잖아요. 친척집에서 허드렛 일로 먹고 살아야 되고 주경야독으로 공부합니다. 근데 그때 자기가 있는 친척집에 그 다락방에 그 제재소였는데 다락방에 책들이 막 쌓여 있었어요. 주인이 안 봐가지고. 근데 그 책을 밤마다 읽으면서 그중에 한 권이 세뮤얼 스마일즈가 쓴 셀프 헬프라는 책이었어요. 우리말 번역 제목은 자조론입니다. 근데 이 책을 딱 보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실패를 겪고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모아놓은 거야. 그래서 이 책을 딱 읽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가 나이가 아마 17살인가 그래요. 그때 이렇게 결심해. 나 결심했어. 야, 영국에는 참 좋겠다. 청소년들을 위해서 세뮤얼 스멜즈의 자조론이 있어서 이걸 읽고 많은 사람들이,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벤처 기업도 만들고 도전하는데 미국에 이런 책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나 결심했어. 그래서 나는 미국의 세뮤얼 스멜즈가 되고 싶어. 이런 자조론 책을 쓰겠다. 아, 지금요, 친척집에서 밥 얻어먹고 있는 그때 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마음을 결심해서 어떻게 해요? 공부합니다. 결심을 했기 때문에. 주경야독을 공부합니다. 자료를 제가 조사했어요. 보스턴 대학의 문학사, 1871년도에, 그리고 하버드 대학 의학 박사학위를 땁니다. 언제? 1881년도. 독학으로 공부하고. 그런 다음에 경영자가 돼가지고 이분이 여러 호텔을 경영하고 리조트를 인수합니다. 근데 말이에요, 여기까지 하면 너무너무 좋잖아. 성공적인 사업가로. 어느 날 어디 여행을 갔는데 전화가 와서 비자한테 디디 회장님 큰일 났어요. 왜? 회장님 소유의 호텔이 불이 나갖고 다 타버렸대요. 불이 나갖고 호텔이, 거대한 호텔이 다 잿더미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해갖고 호텔 운영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요즘 표현으로 폭망했어요. 폭망. 근데요, 이 폭망한데 딱 와갖고 뭐 하는 줄 알아요? 잿더미 위에 딱 서서 이렇게 한참 쳐다보고 이렇게 합니다. 야, 이제 시간이 났네. 내가 정말 쓰고 싶었던 게 지금 20년 동안 못 썼는데, 내가 17살 때 말이야, 책을 써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영국에는 세뮤얼 스마일즈가 자조론을 써가지고 청소년들을 이렇게 동기부여했는데, 나는 책을 쓰려고 하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못 썼어. 이제 책 쓸 시간이 됐구만. 잘 됐다. 책 써야지. 왜? 회사 망해버려가지고 아무것도 없잖아. 거지 됐으니까. 남는 게 시간 아니야. 책을 씁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몇 달간 원고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책을 5,000페이지 정도 썼대요. 5,000페이지. 그래서 완전히 이제 타자기로 쓰는 거니까 그때 타자로 쳐가지고 책을 써가지고 너무너무 기쁘니까 자축하려고 오랜만에 저녁을 외부에 먹으러 갔습니다. 저녁을 한참 먹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비명소리가 들리고 막 사이렌 막 울리는 소리가 다, 화재 경보가 막 울리고 난리가 났어요. 밖을 내다보니까 내가 좀 전에 책 쓰고 나왔던 그 하숙집 같은 집이 불이 나버렸어. 다 타버렸어. 원고 지금 출판하려고 자축해서 저녁을 맛있게 먹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난번에 호텔 망창 날아가가지고 다시 시작해서 책 썼는데 이번에는 원고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또 망연자실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래, 한 30분은 열받았어요. 좌절했어요. 근데 30분 지나서 딱 그래, 내가 처음에 어떻게 했지? 한자부터 썼어. 타자기로. 다시 쓰지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씁니다. 그 책이 바로 1897년에 썼던 푸싱 투 더 프론트라는 책이에요. 1897년도에. 이게요, 일본에는 1960년대에 들어가고요. 우리나라는 못 들어와서 출간해야 돼. 일본은 그때 엄청난 붐을 일으키는 게 되죠. 저는 이 오리스 스웨트 마든 박사하고 좀 인연이 있는 게요. 이분이 1897년에 석세스 매거진을 만들어가지고 100년 이상을 운영했거든요. 전 세계 3대
종이 잡지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근데 이 잡지를 한국에서 1990년대에 제가 이제 이런 트레이닝 교육을 할 때 그게 뭐하고 연결됐냐면 한국의 다이렉트 셀링이라는 잡지하고 연결됐어요. 요 다이렉트 셀링, 요 잡지랑 연결됐어요. 뭐? 다이렉트 셀링 요 잡지. 지금 제가 있는 건물이 어디냐면 강남구 선릉로 99길 9 이 건물이 영성빌딩이라는데 여기 3층에 다이렉트 셀링을 발행하던 잡지사가 있었고 제가 거기에 뭔가를 했었어요. 글을 기고하고 다이렉트 셀링. 근데 이 잡지에서 뭐를 했냐면 모리슨 스웨트 마든 박사가 발행한 석세스 매거진 잡지에 뭐냐면 한국어판을 발행했어요. 원래 영문판을 제가 이걸 계속 구독하고 있었거든요. 이거 구독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옛날에. 돈 송금하는 거 지금처럼 못 보내가지고 은행에 가서 이거 송금하려면 엄청 어렵게 송금해갖고 영문 잡지를 받아봤는데 이게 한국에 번역 출판된 거예요. 일부 내용들이.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원고 작업할게 해갖고 제가 인연이 닿았는데 이 건물이 지금 제가 앉아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오리슨 스웨트 마든 박사는 그렇게 저하고 인연인데 이 잡지가 100년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는 온라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제 시간이 막 너무 많이 갔어요. 할 얘기가 지금 아직 더블로 남았는데 다음 주 이어서 하고요. 시간 얘기를 할게요. 시간이 줄어들었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런 말을 남겼죠. 인생은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뭘 낭비하는 거다? 곧 인생을 낭비하는 거다. 섹스피어도 이런 말을 하죠. 시간이 어떤 사람에게 다시 기회를 준다. 시간을 한 번 가면 안 온단 말이에요. 어제는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오늘이 선물에 유일하게. 피터 드러커 우리 시대의 위대한 경영 철학자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관리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이 뭐다? 시간이다. 아브라함 링컨은 이 말을 남겼어요. 내가 나무자를 6시간 있으면 첫 4시간은 도끼를 가는 데 쓰겠다. 준비하는 데 쓴다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성공 작가 중에 한 분, 앤서니 라빈스라는 분이 시간은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의 가치가 달라지죠. 현재 충실하라.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아주 스티브 잡스. 당신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다른 사람 인생을 사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마라. 여러분이나 제 인생을 살아야겠죠. 일론 머스크 요즘 시끄러운 친구가 이런 말을 했네요. 시간은 돈보다 더 가치 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버는데 시간 잃으면 되돌릴 수 없어. 워렌 버핏도 이 말을 했어요. 성공한 사람과 매우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매우 성공한 사람은 거의 모든 것이 아니오라고 말한다. 즉 뭐냐면 시간을 아껴요. 쓸데없는 거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를 얘기해 드리는 걸로 압축할게요. 시간 경제 주인이 되셔야 돼요. 뭘 해야 돼요? Buy back your time. Buy back your time. 여러분의 시간을 되사야 됩니다. 지금은 그냥 막 낭비했던 시간을요, 사세요. 이 강의 1시간 듣는 시간이 어쩌면 이런 시간에 여러분이 1시간을 시간을 샀잖아요. 좋은 일에. 오늘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나가서 한잔 할 수도 있는데 강의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매일 1시간씩 이렇게 시간을 사잖아. Buy back your time. 그러면 여러분은 1년에 365시간을 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어떻게 하는 것이다? 시간은 쓰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다. 다시 말해 드릴게요. 시간은 어떻게 하는 거다? 시간은 쓰는 게 아니고 뭐 한다? 사는 거예요. 바이백. 시간 되사셔야 돼요. 자기 발전을 위해서 쓰는 시간은요, 사들인 거예요. 이 시간을 사면 어떤 일이 생기냐? 자, 이게 연수 마인드라는 책을 쓴 키스 캐머런 스미스라는 젊은 억만장자, 우리 돈으로 따지면 조만장자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이게 번역된 책 제목입니다. 같은 책이에요. 연수 마인드 더 리치가. 근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보면 사람들을 시간별로 나눠보면 소득계층으로 나눠보니까 극빈층, 저소득층, 중산층, 고소득층, 고소득층 5레벨이 있다고. 극빈층 하루하루 살아가요. 하루살이라고 제가 이름 줬습니다. 저소득층 한 일주일 단위로 살아요. 주급으로 의존해요. 한 주살이. 중산층 한 달 페이. 그렇죠? 한 달 급여로 살아가요. 그런데 말입니다.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은 시간이 이렇게 살아요. 한 해 1년 단위로 시간을 써요. 정말 조만장자 되는 분들은요, 10년이 하나의 단위예요. 어떤 거 손대면 10년 프로젝트를 합니다.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 고소득층은 1년 단위로,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삶을 계획한다고 한다. 이 책에 나온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시간을 쓰는데 하루 또는 일주일 단위만 시간 계획밖에 없잖아. 그러면 생존에 급급하기 때문에 먹고 사는 거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한 달 정도 계획을 짜고 한 달 정도를 보고 시간을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추구하는 건 뭘까요? 야, 좀 돈 걱정 안 하고 살면 좋겠다 이런 거죠. 그런데 부자들, 초고속층 1년 시간을 쓰거나 10년 시간을 계획하는 사람은 어떻게 됐대요? 경제적 자유를 누립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극빈층, 저소득자, 중산층은 생존과 안정적인 삶의 목표인데 돈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어요. 이 사람들은 돈이 충분하다고 생각 안 해요. 돈은 무한히 충분한데 그거를 그렇게 생각을 안 한다는 거죠. 자, 이거 이제 마무리해 드려야 되는데 제 시간이 5분 남았어. 5분 동안 빡세게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짧게. 클라이막스예요. 기록의 힘. 책 제목인데요. 쓰면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자, 이 책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그 내용 중에 짐 캐리라는 영화배우 있죠? 호주에서 건너와가지고 무명 시절을 한 10년 좀 보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걸 공부를 했어요. 자기 개발 공부를 딱 하니까 쓰면 이루어진다. 그래, 진짜야? 한번 해보지 뭐. 이래서 어느 날 허리우드에 그 어떤 동산이 뭐 있죠. 거기 올라가서 간판 붙어 있는데 그 꼭대기 올라갔어요. 체크 수표에다가 뭐합니까? 이렇게 썼어요. 가짜. 뻥이죠, 뻥. 이거 대포 수표라고 그러죠. 뭐라고 썼습니까? 출연료 1,000만 달러. 날짜는 자기가 지금 한 날로 5년 후에 날짜를 딱 써가지고 자기한테 지급한 걸로 수표를 끊었어요. 이 수표를 가짜 수표잖아요. 지갑에 넣고 다녔답니다. 무려 5년 동안. 그럼 매일 그걸 생각했어요. 수표를 진짜 받는 상상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말입니다. 실제로 어떤 일이 생겼어요? 1994년 영화 마스크, 덤앤더머 이런 걸로 1,000만 달러 출연료를 받습니다. 그리고 배트맨 포에버 1,000만 달러 받습니다. 이제 그다음부터는요. 1,000만 달러가 아니라 1회 출연료를 2,000만 달러 개런티를 받습니다. 아버지가요. 1991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 약속을 했죠. 아버지한테 나 이거 이렇게 됩니다 했는데 그걸 못 보고 돌아가셨어. 그래서 그 아버지가 죽은 무덤에다가 맨 처음에 이거 받았던 1,000만 달러 수표 있잖아요. 받았던 거. 1,000만 달러 진짜 받은 돈. 그거 거기다 묻어놨대요. 여러분 거기 어딘지 알아서 찾아가서 1,000만 달러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 이소룡 브루스리 있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영화 배우 중에 하나인데 근데 이 영화 배우가 이런 걸 공부를 했어. 이분은 원래 철학 공부했잖아. 미국에서 철학과. 그런데 뭘 공부했어요? 이런 걸 알았어요. 종이에 쓰면 이루어진다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항상 부르짖었는데 나 브루스리는 미국에서 가장 급여를 많이 받는 동양의 슈퍼스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 종이에. 그리고 이거를 써놓기만 한 게 아니고요. 아예 편지 봉투에 넣어갖고요. 몇 년 후에 자기 집으로 도착하니까 미래 편지를 써가지고 붙였어. 뭐 그런 우편 제도가 있어요. 그거 붙여갖고 이거 이소룡 그 카페에 전시돼 있대요. 미국의 어딘가에.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자, 목표 설정에 관한 마무리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분하고 일을 했는데 누구냐면 1990년대 제가 일을 할 때 폴제 마이어 회장님으로부터 프로그램을 받아서 한국에 받아서 일을 했습니다. 그 프로그램인데 이것 때문에 기업체에 제가 트레이닝을 하고 교육하고 이걸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게 SMI라는 프로그램인데 이 프로그램을 만든 폴제 마이어는요. 재밌는 분이에요. 평생을 살면서 수첩을 우리 한국에 왔을 때 가져왔는데 이분은 조만장자죠. 한 10조 원 정도밖에 안 갖고 계셨는데 자, 이분이 19살 때 인생 계획을 짜요. 종이에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대로 실천한 결과 조만장자가 됐죠. 근데 한국에 왔을 때 그 자기가 썼던 수첩을 보여줬어요. 수첩이 제가 보여드린 요만해. 작은 수첩이에요.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20대부터 적었던 거 있잖아요. 목표를 세운 것들은 다 있는데 이루어진 걸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 폴제 마이어 회장이 말하기를 모든 것을 실현하고 달성하는 열쇠는 목표 설정이다. 내 성공의 75%는 목표 설정에서 비롯됐다. 목표를 설정하고 종이에다 기록해 놓으니까 이루어졌다. 진짜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거 제가 캡처해 놓은 거예요. 나는 이분이 얘기한 거예요. 폴제 마이어 회장이. 25살 때가 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목표를 향해 노력하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
꾸준히 행동해서 매일 꾸준히 행동해서 뭐 하겠다? 백만장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그리고 그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겁니다. 5가지 행동계획, 100만 달러 행동계획을 써놨어요. 이렇게 써놨어요. 목표를 구체화한다. 달성 계획을 시간을 정한다. 뭐 열망을 가진다. 5가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했어요? 진짜 이뤘어요. 보험회사 들어가서요. 처음에 면접에서 몇 번 떨어졌냐면 57번이나 면접 시험에 떨어졌어요. 그런데 계속 가가지고 입사하자마자 자기 책상 앞에다가 매출 100만 달러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직원들이 웃었죠. 야, 쟤 웃기는 놈이다. 신입사원이. 그런데 그거 이룹니다. 그 다음에 매출 400만 달러 써서 붙여놨다고요, 종이에다. 이 이야기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이제 마무리. 기록의 힘을 입증한 현재 살아있는 멘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몇 번 왔죠? 브라이언 트레이시. 현존하는 자기개발 전문가 중에서 몸값이 제일 비싸요. 1회 강연료가 얼마? 8억 원. 싸이가 이번에 뭐 공연 이렇게 하는데 5억 달라고 그런다면 이분은 강연료가 8억 원이에요. 근데 3년치가 밀려 있어요. 3년치가. 근데 이분이 시작할 때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3%만 알고 있는 성공의 비밀이 뭐예요? 지금 당장에 종이에다가 목표를 적어라. 이거예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시간 다 됐잖아요. 나머지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요까지 하고 말겠습니다. 왜 더 하면 여러분은 화내실 거잖아. 다음 주에 이어서 괜찮다고 그러면 이어서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안 끝났는데 마무리할게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올해 대박 나시고요.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